면역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NK세포라는 게 있어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 일종이에요. 네. 바이러스, 또 심지어는 암세포를 추적해서 파괴하고 이 공격하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연 살해세포라고도 불립니다. 좋은 그러니까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결론은 NK 세포랑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면 우리 몸이 위협을 바로 감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 염증으로 인해서 암과 같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우리 몸에서 이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산소를 호흡하고 그리고 나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때 나오는 불안정한 산화 물질을 활성산소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 몸에 좋은 세포들을 오히려 공격해서 노화를 촉진시키고요. 또 면역 체계를 혼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활성산소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는 이런 활성산소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과로, 또 잘못된 식습관들, 환경오염 등이 다양한 요인들이 바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과다하게 생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생성이 되잖아요. 그 첫 번째로 일단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각종 감염 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당뇨, 심뇌혈관 질환, 암 같은 치명적인 질환에 노출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위험한 거네. 위험하네, 엄청. 활성산소가 암까지 생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NK세포의 활성도가 20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대장암의 발병 확률이 무려 10배나 증가를 하고요. 또 건강한 사람과 비교를 해봤을 때 위암 환자의 NK 활성도는 7배, 대상포진 환자의 NK세포 활성도는 3배나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면역이라고 해서 감기 같은 거는 당연히 생각했지만 암까지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떨어지면. 그러니까요. 이게 암도 아니지만 약간 심혈관 질환이 좀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무서운데 활성산소가 이 심혈관 질환까지 좀 일으키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혈액 내에 있는 이 지방 성분하고 결합을 하잖아요. 네. 이게 보면 과산화지질이라는 거예요. 이 과산화지질은 혈관벽에 붓기도 쉽고 뚫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혈관벽이 점점 차올라서 좁아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막히죠. 그래서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C랑 리포존 비타민 C랑 뭐가 다를까요? 일단 여러분들 비타민C는 잘 챙겨들 드시고 계시나요? 뭐 과일로도 섭취하고 뭐 약으로도 먹고. 근데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과반 이상인 75.8%가 비타민C 부족이라고 합니다. 왜요? 제일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보충이 꼭 필요한데 말입니다. 네. 어느부터 많이 챙겨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챙겨 먹는 비타민 C, 네. 기존의 비타민 C는 수용성이에요. 물에 넣는. 하이드로폴릭, 물을 좋아하는 네네. 고용량으로 열심히 먹어도 비타민 C가 소변으로 쉽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는 흡수량보다 배출량이 더 많은 거죠. 아이고, 아까워. 근데 그렇게 흡수가 안 되는지 진짜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다 흡수되고 남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순수 아까 얘기 나왔던 리포솜 비타민 C 그거 이제 보완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포막과 유사한 인지질로 비타민 C를 한 번 더 감싸서 흡수를 높이는 공법이 바로 리포솜인데요. 리포솜 비타민 C의 높은 흡수율 때문에 최근 미국 등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리포존 비타민 C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럴까요? 네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형을 준비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저런 거 봐야 돼. 이게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비타민스럽게 생겼네. 비타민이요, 비타민. 우리 세포는 구조가 다른 친위 물질을 튕겨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비타민 C가 친수성인 것과 반대로 세포막은 친유성, 즉 기름과 친한 것을 말하는데요. 비타민 C와 세포막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세포에 흡수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세포막과 유사한 이중 인지질 구조는 리포솜으로 비타민 C를 이렇게 둘러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로 들어갈 때 짜자잔 부드럽게 들어가고 비타민 C 자체가 네. 섭취를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 비타민 C에 유효 성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소화기를 지나면서 손실되거나 파괴되기가 쉬워요. 네. 근데 그것이 짠 이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손실되는 것을 최소화하게 되고 또 세포막이라든지 소화막을 다 통과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효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유효하죠. 네네. 좋네. 그러면은 실제로 리포점 비타민 C랑 그럼 일반 비타민 C랑 흡수율 차이가 좀 많이 크게 나나요? 그렇죠. 일반 비타민 C의 체내 흡수율이 한 19% 정도인 반면에 리포점 비타민 C는 약 93%의 흡수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네요. 나네. 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네. 와, 대단하네. 일반 형태의 비타민 C를 복용했을 때에는 체내에 약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만 머물고 바로 배출이 돼버리는 것에 비해서 이 리포점 형태의 비타민 C를 복용을 했을 때는 체내에 약 24시간 머물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되게 대단하다. 좋네. 뿐만 아니라 리포선 비타민 C는 일반 비타민 C에 비해 흡수율이 4배에서 5배 높고 혈장 비타민 C 농도가 더 높은 상태로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리포솜 비타민 C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오래 머물면서 높은 농도로 지속적인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건 물론 섭취 후에 바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서 곳곳에 필요한 장기까지 비타민 C가 잘 전달된다는 것이죠. 4배에서 5배나 그렇지. 차이가 난다니까 어마어마해. 그러게요. 그러면 리포점 비타민 C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을까요? 자, 비타민 C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면역력. 면역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면역력. 만병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또 우수한 항산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환자분들에게 비타민 C를 투여했더니 NK 세포의 활성도가 약 10배 정도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C가 이 면역력을 지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네요. 저는 암을 2번 이겨내고 면역력을 되찾은 62세 장현순입니다. 세상에. 한 번도 기적인데 2번씩이나. 아니 근데 진짜 건강해 보이시는데. 진짜 대단하시다. 제가 사물놀이를 시작한 걸 한 20년 정도 됐어요. 몸이 안 좋고 또 힘들어서 시작하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즐겁더라고요. 즐겁고 건강도 되찾게 되고 또 실력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강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몸에 건강에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그래서 원래 그래요. 언제부턴가 좀 이상이 오는가 싶더니 40세 됐는데 너무 생리통이 심하고 생리양도 너무 많고 그래갖고 병원을 갔는데 작은 군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군종 수술하면 괜찮겠지. 수술을 시작했는데 그 암이 그 한쪽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떼내고 이제 자궁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어떡해요. 진짜 모든 게 다 스트레스죠. 하나하나가 다 화가 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암이라는 판결을 또 받았어요. 위암까지 또. 우암 수술을 위암까지. 하고 나서 제가 물어보니까 90%를 다 잘라냈다 그러더라고요. 수술하고 그러면은 나서는 진짜 에너지도 자궁암 없고 수술했을 힘들 때도 텐데. 더 많은 신경의 변화가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참 생각만 해도 말도 안 나오는데 참 힘들죠. 그러니까 힘들죠. 아니 그리고 90% 절제했으면 거의 위 그냥 10% 갖고 생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2번의 암을 이겨내고 보니까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면역력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면역력 비결 저렇게 건강한 분의 면역력 비결 정말 궁금합니다. 솔방울 아니에요? 오, 뭐야? 이거는 솔방울 가습기예요. 솔방울 가습기? 40에서 50% 정도 습도를 유지해줘야 호흡기를 비롯한 우리 몸의 물을 면역 흡수해서. 체계를 보호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오. 저는 후식으로 레몬차 같이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간 차를 자주 마시고 있어요. 레몬차. 아, 레몬 좋지. 레몬차 맛있지. 레몬에 면역력이 좋은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서 하루에 한 잔은 꼭 마시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걸로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충분히 흡수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챙겨 먹는 게 있어요. 네, 면역력. 챙겨 뭘 드시는- 드실까요? 바로 저거. 이건 리포존 비타민 C인데요. 리포존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활성탄소를 제거해주고 암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날씨도 춥고 그럴 때는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게 비타민이거든요. 한번 드셔봐. 몸에 좋대. 확실히 리포존 비타민 C를 챙겨 먹으니까 전보다 활력도 더 생기는 것 같고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유를 절제하고 보니까 다른 비타민 C를 먹으면 속이 쓰리고 그랬는데 이건 다른 비타민 C보다 속이 안 쓰려서 개운한 느낌을 받았어요. 암도 꾸준히 관리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면 어떤 병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시면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높은 비타민C 농도를 유지하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흡수율이 높은 비타민C를 드시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맞아요. 실제 혈중 비타민C가 데시리터당 200에서 400mg인 경우에는 암세포를 사멸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리포존 비타민C를 섭취한 후에 혈중 비타민C 농도를 관찰한 실험에서 섭취 6시간 후에 데시리터당 400mg까지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리포솜 비타민 C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요오드 용액이 보이시죠? 활성산소가 가득한 우리 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비타민이 가득한 과일 주스를 부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당연히 마시죠. 해독이 되겠죠. 어느 정도 해독이 돼요? 많이 해독됐어요. 좀 연해졌네요. 네. 해독되네. 뭐 조금 연해도 이만큼 네. 있으니까. 네. 자, 그럼 여기다가 자, 과연 되게 어떻게 조금인데? 바뀔까요? 아주 조금만 자, 어떻게 바뀔까요? 너무 조금인데? 오! 세상에.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요만큼밖에 안 들어갔는데. 저 뭐야? 자, 비타민 풍부한 과일을 다 넣었잖아요, 과일 주스를. 네. 반응이 그냥 그렇죠? 네. 근데 반면에 이 리포솜 비타민 C를 되게 조금 넣었는데? 아주 조금만 이만큼 넣는데? 넣자 즉각적으로 네. 변화가 나타났죠. 즉 흡수율이 높은 리포솜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가득 차 있는 활성산소와 독소를 제거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박이에요. 진짜 신기하다. 리포존 비타민 C를 먹으면 우리 몸이 그렇게 깨끗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결국에는 리포존 비타민C의 흡수율이 높은 만큼 항산화 능력 향상에도 시너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실제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물질에 리포존 공법을 적용을 했을 때 항산화 능력이 더욱 개선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뭐 또 하나 이렇게 배웁니다.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것보다 흡수율이 높은 비타민을 먹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